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4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추운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추위가 반짝 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4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주가 영하 11도, 영덕과 울진 영하 7도, 포항이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경보는 조금 전 풍랑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6시간 만인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꺼졌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 산림당국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고 진화대원들은 나무 사이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한 차례 꺼졌다가 그제 새벽 되살아난 산불은 강풍과 건조특보가 내려진 날씨 탓에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서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한 3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가서 볼 때마다 이제 이 불이 계속 번지니까 우리 마음이 진짜 이게 막 타들어가는 거지. 산림당국은 헬기 40대와 특수진화대 등 2,200여 명을 동원해 총력전을 이어갔고 36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민가와 시설물 방향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덕에 인명피해나 주택 등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560개 넓이에 이르는 산림 4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 등이 타면서 이렇게 까만 잿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농업용 반사필름이 고압 전선으로 날아가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박지가 이렇게 불에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고. 큰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 헬기 12대와 열화상 드론 등이 잔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갖고 포스코의 지주사 서울 설치 사태와 관련해 종교계의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3대 종교단체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설치 범시민 운동 상황 및 30만 명 서명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 설립 반대 및 포항 설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포항시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37명으로 처음으로 5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620명으로 이 가운데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은 240여 명입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223명, 그제 251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를 넘어서며 연일 최다 발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1,190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58.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도 선관위는 오늘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에 증명서류와 후보 기탁금의 20%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는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새마을금고 121개를 대표하는 중앙회 경북이사 당선자가 당선 한 달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당선이 무효된 건데요.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달 11일 중앙회 경북 이사에 당선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 이사는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이사 중 1명으로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 121개를 대표합니다.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씨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품을 주려 했다는 겁니다. 투표권은 경북 지역 금고 이사장들로 구성된 대의원 29명과 시군협의회장 8명이 갔습니다. 돌렸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하는 걸로. 금품을 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해 지난 금요일 심의를 열었습니다. 심의 결과 A씨는 당선 무효가 결정됐고 A씨는 중앙회 대의원 회의에서 인준하기 전에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아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A씨는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나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고소를 해야죠. 2017년에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대의원에게 송이버섯 박스와 골프 회원권 대접 등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 각 금고 이사장은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다 보니 부정, 금권 선거가 잦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경주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보행로와 주요시설을 새롭게 담장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6월까지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공공 디자인 사업을 통해 광장과 스마트 안내 시스템, 이용객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도 고속터미널에서 황리단길까지 1.2km 구간에 대해 정비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역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엄태항 봉화 군수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군수가 이미 1년가량 송사에 매달려온 데다 교통사고로 2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어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지역 농민회 등이 엄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태항 봉화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봉화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권력형 범죄자 엄태항 봉화 군수는 군수직에서 적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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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군수는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지만 뇌물수수 1,500만 원과 측근이 광급자재 공급권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돼 지난 9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 군수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봉화 농민회 등은 엄 군수에게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과 불법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 부끄럽다. 내가 그 사람 믿고 찍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지은 죄만큼 이제 인정하고 그 죄를 치렀으면 좋겠다라. 군정 차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뇌물수수 송사가 1년째 이어져 왔고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항소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동안 재판하면서 제대로 군정도 못 반 사람이 몇 개월을 더 하겠다고 원래 초장에 잘못하면은 봉화군 1년 동안 할 일 없어져요. 더욱이 지난 연말 교통사고로 입원해 업무 복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연속 입원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엄군수의 경우 오는 22일이면 입원한 지 60일째가 됩니다. 엄군수는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원해 조만간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화군은 엄군수가 건강 상태가 호전돼 주중에 퇴원할 계획이고 업무에 복귀해 군정을 이끌어 나갈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 3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경북에서는 모두 2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염 개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양동농가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발생지 반경 10km 내에 있는 상주와 문경, 울진, 영덕, 봉화 등 5개 지역 양동농가 43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양동농가를 비롯해 축산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의 수색과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추운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추위가 반짝 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4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주가 영하 11도, 영덕과 울진 영하 7도, 포항이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경보는 조금 전 풍랑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